안에서 이제 어휘는 이제 쉽잖아, 그치? 어휘는 다 쉬웠고 문학도 쉬웠어. 뭐 문학도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만 다 나왔으니까. 서술형 2번만 해볼까? 서술형 2번만. 아 싫어. 아니 좀 많이 했어. 어? 많이 했대. 많이 해달라고? 싫어. 자, 이거 이제 오타. 명사로 시상을 집약하고 문전수예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아니 이거는 진짜 구형. 여운도 맞다 해주면 안 돼요. 아, 미안해. 여운이구나. 운율이 아니야, 여운이야. 여운이야, 여운. 맞아. 여운이야, 여운. 여운이야, 여운. 근데 운율도 맞죠. 운율을 왜 형성해? 운율은 반복을 해야 운율이 형성되는 그렇죠. 거지. 네, 이게 저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다. 여운이지, 여운. 운율이 얘들아, 다 맞아야 다 맞는 거야. 그치? 다 맞아야 다 맞는 거. 이거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거 계속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잖아. 기억이 안 나기는. 됐어, 이제 문학은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볼까요? 이제 지문이 2개라서 문제는 어렵게 안 냈어요. 안 어려웠지? 아니. 풀만했지? 아.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앞에 다 배운 거잖아. 그치? 앞에 다 배운 거지. 앞에까지 총 몇 문제냐? 문학이 5문제인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분 안에 풀어야지. 문학을 5분 안에 풀어야지. 설마 이걸 읽고 푼 건 아니지? 읽고 풀면 안 되지. 이건 배운 거잖아. 기억이 안 나. 배운 거면 당연히 그냥 문제를 풀어야지. 기억하고. 그러면 5분 안에 충분히 풀어. 그럼 5분 안에 쫙 풀고 그럼 20분이 남잖아? 그럼 이제 물론 어휘도 있구나. 어휘 그래. 어휘 푸는데 한 3분 걸린다고 쳐. 그럼 8분 빼면 17분 남으니까 17분 동안 두지면 그냥 썼다 하지 이거는. 어? 얘들아, 이게 지금 총 7문제예요. 지문을 다 포함해서 7문제면은 읽는데 1분 30초 한다고 치고 10분 안에 풀어야 돼. 두 지문을. 그래야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도 풀 수 있어. 우리 이제 여름방학 지나서부터는 모의고사가 숙제로 나갈 거야, 얘들아.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과제지처럼 이렇게 그냥 몇 문항 푸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풀세트로 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걸 이제 나눠서 여름방학 때부터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눠봐. 45문항 나누면 한 25문항을 매주 숙제로 나가서 풀 거예요. 그럼 여름방학 때부터. 그럼 그때도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문항 슈르륵 풀고 그럼 여유롭게 읽을 수 있잖아. 검토도 할 수 있어. 검토. 다 풀고 검토도 할 수 있어. 앞에 빨리 풀면. 자, 해보자. 중요한 내용에만 선생님이 밑줄 쳐줄 거예요. 자,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 자,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으로 지금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행복의 조건이 뭐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존경심.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다경이야. 문제를 풀 거야. 깨끗하면 안 돼, 일단 지문이 깨끗하면 안 되고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물론 나는 완전 천재 만재여가지고 그냥 쑥 읽고 싹 풀 수 있어. 그럼 상관없거든? 근데 너네가 천재 만재가 아닐 확률이 조금 높잖아.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하거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중간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다경이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다경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나 어떻게 하냐면 행복의 본질, 긍지와 존경심, 이게 중요한 요소야.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복의 조건이래. 이렇게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다경이가 이제 이걸 다 풀고 분석을 할 거야. 그럼 그때는 열심히 분석을 해줘야 돼.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근데 미리 뭐라고 했냐면 긍지와 존경심이 행복의 조건이래.
근데 이거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복의 조건이야. 사실 1문단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1문단에 대한 내용을 밑에서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너네가 이제 밑에 읽었으니까, 그치? 너네 이거 다 읽었지? 너네 읽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잘 봐. 지성, 감성, 도덕성. 이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런 말들로 범주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문단만 꼼꼼하게 잘 읽어도 밑에 내용은 그냥 쑥 읽으면 그냥 쑥 읽어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봐봐. 밀에게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대. 밀한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끌어내는 거래. 근데 앞에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럼 다 재진술이라고 이거는. 그냥 쭉 읽어주면 돼요. 쭉 읽어줘. 아 그렇구나.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지성. 근데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감성이 어딨냐? 감성의 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사람이 뭐야?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되면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의 도덕성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도덕성이 뭐냐면 결국에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야 하고 그냥 글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 7번. 너무 쉽죠? 2번. 대상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 지금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여러 요소가 정확히 뭐 도덕성, 지성 뭐 이게 이거였는지는 몰라도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기 요소라고 나오잖아.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례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없잖아. 아니지. 예를 들어가 없잖아. 그 다음에 통계자료 숫자도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통계자료라고 하면 숫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숫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질문하지.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답변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설명. 동일한 개념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달리라든지 반면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야. 답 뭐야? 2번이지.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쉬워. 뭐 추론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요. 서술은 3번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행복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1문단 잘 읽었으면 그냥 키워드 위주로 봐주는 거야. 자 1번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이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존경심을 가질 때 긍지와 존경심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였지. 밀과 훔볼트는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 그 자체이다. 그 다음에 5번 달리 5번 밀과 훔볼트는 마찬가지로 라는 설명으로 이어져 있었으니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 이게 이제 뭐야? 이제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뭐 추론 문제도 아니고 적용하는 문제야. 자 봐봐. 덴마크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대. 근데 얘네들이 행복한 이유는 지성, 감성, 도덕성의 조화를 추구한 정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거래. 자 그래서 B를 봤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대. 그럼 A 봐주고 B 봐주면 되지. 그럼 A 맞아. B 학생들의 타고난 개성을 존중하며 발전을 유도해. 맞아. 그 다음에 3번 C는 지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관련이 있다. 그럼 C 봐봐. 자 시험을 통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용한 수업을 한대. 이것만 보고 어떻게 감성을 제어하는 지성의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것만 보고, 그치?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죠. 두 개만 제시 안 됐나?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도 막 너무 쉬웠어. 이것도 지문에 비해 문제가 너무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학자는 모의고사에서 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럼 봐봐. 자, 언어와 기호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두는 20세기 분석 철학 중 오류가 없는 완벽한 언어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둔 학파를 이상 언어학파라고 부른대. 자, 이 학파는 대부분 논리 실증주의자들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에 져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대. 근데 사실 말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보면 논리 실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알면 밑에 있는 문단이 좀 쉬워져요. 실증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들만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지. 자,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누구냐면 1918년 전쟁터에서 보낸 5년 동안의 철학적인 작업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게 유명한 논리철학 논고래요. 이 책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당연히 중요 주제는 언어야. 왜냐면 우린 계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가 이 책에서 뭐에 대해서 주장하냐면 그림이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 근데 그림이론의 내용이 뭐냐면 교통사고에 관한 재판기사를 읽고 이 사람이 이론을 만든 거야. 그게 뭐였냐면 재판에서 모형차와 인형이 사건 현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었는데 이게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설명했대. 그 이유가 각각의 모형들이 실제의 차와 사람들에 대응했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언어도 마찬가지로 실제 하고 있는 대상과 대응이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어도 이와 같아. 언어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실제 쓰이는 말들이 사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야. 언어와 사태가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언어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가능한 세타들로 이루어져 있대. 언어는 명제야. 그리고 세계는 가능한, 발생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발생 가능한 사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1대1로 대응되고 있으며 똑같은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왜 중얼거려? 자, 다시 말해.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 이게 그림이론의 의미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해왔던 신, 자, 도덕 이런 것들은 뜻없는 말에 불과하다. 왜냐면 신, 자, 도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말들이 대상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래. 그럼 여기까지만 봤으면은 문제 풀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10번 몇 번이 답이야? 5번. 어? 왜 답이 여러 개야? 답은 하나인데. 어디 나와? 그치? 기존 철학자들이 언어를 보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20세기 철학자들의 가장 주요한 논쟁 대상은 언어였어. 근데 그 중에서도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3번. 그치. 명제와 사태는 1대1로 대응하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신, 도덕, 자 이런 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무의미한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5번. 자, 윗글의 무의미한 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럼 무의미한 명제가 되려면 신이나 도덕이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무의미한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여기에 가까운 건 5번이죠. 이거는 도덕이랑 관련된 거니까.
맞춘다며. 아이, 어? 이렇게 이건 막 나는 어휘책 펴봐 얘들아 어휘책. (16) 페이지 펴세요. 16페이지. 어휘 다이치 16페이지 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신 16페이지 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 보는 사자성어도 있을 거고 앞에서 몇 번 했던 사자성어도 있어요. 해볼까? 자,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걸 뭐라 그래? 그래 이거 너무 쉽다 그지? 학수고대. 왜냐면 이게 학의 목처럼 그러니까 학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거. 한 가지 수준부터 무슨 뜻인데?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한 가지 아니 수준에트 원래 한자 뜻이 뭐냐고. 사냥꾼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그냥 토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걸 수주대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걸 수주대토라고 불러. 그 다음에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노력했다. 그렇지. 각고문이요. 여기서 이제 이 고자가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고생하다 할 때 그 고자야. 그 다음에 뭐야 또 있어. 옥이나 돌다리를 갈고 닦다. 절차탕마. 네, 여기 있는 한자성어는 앞에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춰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거. 임기응변.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하는 걸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개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 해야. 이건 쉽다. 분계이라. 그렇지, 분계이라. 그래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랑 비슷한 뜻 있었는데. 그렇지, 낭중지추. 맞아. 이게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맞다. 기억났다. 자, 그 다음에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오유. 여기다 써야지. 자, 한자 안에 귀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쉽다. 까마귀 새끼. 오. 오늘 어이 다 맞았겠는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보기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 공통점을 보세요. 운동은 안 하는데 살이 빠졌으면 좋겠어.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이 됐으면 좋겠어. 이론만 주구장창 가르치는데 애들이 창의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연목구. 네? 연목구. 오타가 있나요 혹시? 갈고인데. 너네 책은 왜 수정이 안 되어 있지? 다른 애들 책은 수정 되어 있는데. 저도 어묵. 저도 어묵 거라 써 있어. 그럼 연목구어라고 고치면 되지. 연목구어가 뭐야? 나무에서 뭘 구하는 거야? 물고기.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맞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그럼 너네 다 밑에도 수정이 안 되어 있는가 본데? 얘는 돼 있고 너 봐봐. 맞다, 너네 아침반이라서 맞아. 새 책을 받은 친구들은 수정되어 있죠. 수정되어 있지.
아니. 아이고 아니. 아. 너네 것도 수정해 주려고 했어. 아. 자, 봐봐. 같이 하면 되지. 뭐가 슬퍼? 뭐가 슬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무의도식 아니지 않아? 그렇게 나와 있. 나와 있어. 우리 도시가 나와 있어요. 다른 애들 책에 다 무의도식이라고 돼 있어. 아 그래? 그럼 이건 괜찮아. 자 보자.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다 이게 뭐야? 우리 도시. 이게 무의도식이야? 그 다음에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뤄 새 것을 알다. 그렇지. 이건 뭐 기본 사자성어, 그치?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가 죽었어. 그치. 그 다음에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스승이나 선배가 더 그치 청출어람.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뛰어나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치 허장성세. 이거 오늘 거기 그 다음에 지난날의 잘못 지난 허물을 올바르게 고쳐서 착하게 되다. 아니 얘들아 이거 찾지 말고 그냥 너네가 알고 있어야지. 왜 찾아 여기서. 개과천선.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게 16번이 원래 뭐냐면요. 그리고 아니야. 몇 건 잘 되어 있는 미안. 이렇게 고쳐야 돼요. 16번.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유. 뭐가? 아이 뭐가 귀찮아. 여기까지만 써. 실망이. 여기까지만.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는 그대로의 자유. 이 뜻이 뭐야? 이걸 뜻하는 한자성어가 뭐야? 자연이면은 자연이야 자연. 자연인데 아니야. 자연이야. 자연인데 자연인데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아. 인위적인 게 가해지지 않았어. 인이 무인. 없네. 뭐라고? 연 자연인데 인위적인 게 없어. 강장처럼 아니 자연인데 얘들 봐봐. 자연인데 인위적인 게 없어. 무의자연이라고 해요. 무의자. 아. 맞다. 뭐가 안 맞아요? 없지 않아? 아 자연. 왜 없어? 여기 안에 있잖아. 묻잖아. 무의자연. 네, 자연이 한자였어요. 그러면 안짜 그럼 무슨 우리말이야? 이렇게지. 됐어요. 앞에 있는 한자성어 잘 외워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JK